여러분이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좌절에 놓이고 실망의 악순환이 거듭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강력한 통제는 도리어 큰 저항력과 반발심만 커집니다. 끝내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거듭 포기만 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않게 되며 자기 관리와는 정반대의 삶에 익숙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유독 많이 배출해낸 하버드, 그들의 비밀을 뜯어보려 합니다. 하버드 100년 전통 자기관리 수업이라는 저서의 내용을 빌려 저의 생각을 더해 여러분과 나 자신을 정복하는 방법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지만 뜬금없이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분명히 이 분야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10시간 이상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 외 자투리 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통해서 서툰 편집을 통해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같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전문가에 비해 2배 또는 10배 이상 에너지를 쏟으며 만들어야 할 겁니다. 속도로 인해 결과물도 제때 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인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한 결과 2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업무를 직접 해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능력으로 3일 정도 투자한 결과 얼추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고 디자이너의 능력을 비판하기보다 앞서 든 생각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 후 집중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쁜 일상과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과 애초에 여유롭게 일 처리를 해야만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변수가 생길 때마다 포기하거나 난 안 돼 라는 말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하루와 업무 결과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 심리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은 다사다난한 하루하루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좌절과 실패, 고통을 겪어왔으며 나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추진할 때 불안한 감정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의식까지 상실합니다.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낼 기회를 매 순간 놓치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여러분일수록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스턴의 작은 마을에 사는 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줄곧 바다를 동경해온 잭은 우연한 기회로 바닷가에 갔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고 춥고 썰렁한 바다에 실망했다. 이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동경해온 바다란 말이지. 이제 더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겠어. 내가 선원이 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선원이 되었다면 정말 위험했겠지? 라고 읊조렸다. 그는 해안가에서 선원 한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선원이 말했다. 바다가 항상 이렇게 춥고 안개가 자욱한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전 언제나 바다를 사랑합니다. 선원이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잭이 물어봤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위험이란 걸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요? 대서양에서 돌아가셨죠. 형은요? 인도의 어떤 강에서 수영하다 악어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렇군요. 만약 제가 당신이었다면 아마 평생 바다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선원이 잭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침대에서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는요? 역시 침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단 말이죠. 만약 제가 당신이었다면 평생 침대에 눕지 못했을 거예요. 선원의 우문현답이었다. 이렇게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솟아나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출처를 점검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를 마주해야 합니다. 막상 마주하면 대부분은 안 해도 될 걱정에서 시작된 상황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자신의 발에 그 신발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막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 두려움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불완전함을 껴안아야 비로소 완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완벽한 결혼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이번에 이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산 인생을 초고라고 했을 때 다시 퇴고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안톤 체호프의 이 글귀가 이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하느님께 인생을 시험해볼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이반은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다. 그 둘은 마음이 맞아 부부가 되었다. 아내가 얼굴은 예쁘지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바람에 이를 자주 그르치는 것에 실망했다. 이반은 첫 번째 결혼을 초고로 여기며 그녀를 지워버렸다.
이반의 두 번째 결혼 상대는 얼굴이 아름다운 데다가 일도 잘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하지만 여자의 성격이 고약하고 개성도 너무 강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똑똑함은 이반을 비웃는 무기가 되었고 뛰어난 능력은 이반을 조롱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이반은 하느님께 인생의 초고를 다시 쓸 기회를 주셨으니 기왕 주신 거 한 번만 더 쓸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이반은 장점도 많고 성격도 좋은 사람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에 만족했고 화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반의 아내는 중병에 걸려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다. 병세가 완연한 아내의 얼굴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은 빠르게 사라졌다. 도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반은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삶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불행하기 짝이 없었다. 이반의 결혼 상대는 모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반은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시 한번 하느님께 퇴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반은 몇 차례 큰 소동을 겪어서 그런지 성격도 성숙해졌고 사교 능력도 노련해졌다. 마침내 그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가 유능하고 상냥하며 건강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천사처럼 모든 게 다 완벽했다. 이반은 그녀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녀는 퇴고의 사실을 모두 알게 되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의 초고 대상이 되었지요. 당신이 적합한 아내를 찾기 위해 원고를 여러 번 썼으니 우리도 한 번쯤은 다시 쓸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가 추구했던 완벽함은 결국 자신이 버림받는 운명을 초래했다. 이처럼 완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상입니다. 10번을 수정한다고 한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체호프의 말이 꼭 들어맞는 거죠. 현실이 비참할수록 완벽함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상대의 기분까지 자신에게 맞추려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려 듭니다. 누구나 흠은 있으며 완전무결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이지만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7%는 이뤄내고 93%는 이루지 못한다. 하버드에서는 단 1분으로 상위 7%에 속하도록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93%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여유로운 것 같은데 7%는 끝내 큰 성과를 이룹니다. 하버드 인지학자 하릭이 말했습니다. 미루느냐 미루지 않느냐로 이 모든 게 나뉜다고 말이죠. 모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모건은 대학을 졸업 후 던컨 상업은행에서 근무했다. 모건의 무리한 생각과 도전의식은 은행장 던컨을 자주 놀라게 했다. 한 낯선 사람이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한테 급히 처분해야 할 커피를 실은 배가 있습니다. 커피 회사가 파산해서 제가 운송비로 저당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이 커피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아주 쌉니다. 시중의 절반 가격입니다. 낯선 사람이 커피 샘플을 건넸다. 모건은 샘플을 맛본 뒤 말했다. 제가 사지요. 함께 간 동료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구매 결정을 내린 모건에게 배에 실려있는 커피가 이 샘플과 같은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동료의 충고는 일리가 있었다. 당시 미국에는 시장 경제의 혼란의 대문에 사기꾼이 판을 치고 있었다. 당시 던컨 상업은행도 이들에게 속아 손해를 많이 본 상태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기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모건은 자기 안목을 믿었다. 이 소식을 들은 던컨은 놀란 목소리로 가서 이번 거래를 없던 일로 하게. 안 그러면 자네가 모조리 배상해야 할 거야. 그 일로 모건과 던컨의 관계는 틀어졌다. 하지만 모건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던컨에게 커피값을 배상했다. 그가 커피를 사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질 커피가 서리에 큰 피해를 입었다.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고 커피값은 폭등했다. 모건은 높은 가격에 커피를 판매해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이처럼 실패의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끙끙 앓으면서 노심초사하면 되려던 일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단 1분일지도 몰라요. 그 짧은 1분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적보다 5분 빨랐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하버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두려움, 추진력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포기할 때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같은 고비를 만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신념을 잃고 무너지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괴로움을 견디고 찬란한 내일이 오기를 여유롭게 기다린다고 해요. 저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은 부잣집 도련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낮은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 중에도 성공의 반열에 더 높이 오른 예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의지입니다.
그 의지력 차이에서 온 결과이고, 하버드에서는 이 의지력을 키우는 것에 많은 노력과 품을 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MBTI와 혈액형보다 이것을 더 믿는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격을 자신에게 대입했을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심리현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이를 반엄 효과라고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혈액형, 요즘은 MBTI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고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재미있어서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잣대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단정지은 프레임을 나 자신이라고 믿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가난이 아니라 주체성을 잃은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믿습니다. 엄격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년은 용돈이라는 게 없었다. 영화를 보고 싶었던 소년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창 겨울이라 레모네이드가 잘 팔리지 않았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신문을 가져다 주면서 문득 이웃들에게 신문을 배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년은 한 달에 $1씩 받으며 매일 새벽 신문을 배달했다. 몇 개월 만에 소년은 $70를 모았다. 이후 소년은 이웃집 쓰레기 치워주기, 애완동물 돌봐주기, 집 봐주기, 식물에 물주기 등을 자처했다. 더불어 그의 수입도 늘었다. 1년 후 소년은 아버지에게 컴퓨터로 광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저축액은 빠르게 늘어났고 돈 버는 방법도 늘어나며 친구를 고용해 소득의 절반을 주기도 했다. 그런 소년을 주의 깊게 본 한 출판사가 아이가 돈 버는 250가지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것을 권유했다. 소년은 12세의 나이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15세 나이에 소년은 자기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했다. 17세에 그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소년은 매해 자기 자신을 믿고 독립심이 무시무시하게 커진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짓기 바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에게 자본, 회사, 지인 모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취직시켰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고 전혀 다른 세계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론 머스크가 좌절하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물론 축구나 야구처럼 어렸을 적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겠죠. 제 생각엔 어떤 곳에 두더라도 전혀 다른 일이라도 그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올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버드에서는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기 위해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 지능, 집안, 사회적 배경 등을 조사한 결과 시간 조망이라는 성공 요소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시간 조망이란 하루 일을 계획할 때 할애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을 말합니다. 커다란 계획의 틀 안에서 꾸준히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 조망이 짧아 단기적인 즐거움에만 집중합니다. 계획이라는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멘트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겠냐? 단언컨대 계획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계획은 한 점 흐트럼 없이 늘 그 자리에 있고요. 자신이 그것에 맞춰 행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계획을 세워 본 적 없고 계획대로 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늘 계획대로 살 수 없을 뿐인 거죠. 계획을 세우고 차례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용실도 가야 하고 오후에 미팅이 2건이나 있어요. 점심 식사도 안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매일 책도 읽고 글도 써봐야 합니다. 중간중간 슬픈 일, 좋은 일, 놀랄 일, 제 마음과 같지 않게 변수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여겨 마땅한 일은 없죠. 하지만 처음에 답이 있습니다. 5년 뒤 미래에 오늘을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독서를 하고 글을 꼭 쓰라 말할 거예요. 지금이야 꿈이 작가지만 그때는 이미 작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획은 불필요한 일을 없애주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해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속도 모르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60대 어머니 아버님들을 봅니다.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께 유독 시간이 더 많이 배분된 건 아닌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투리 시간입니다. 현명한 사람에는 사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즐기는 자에게는 호사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 5분이어도 됩니다.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화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버드 졸업생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슨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